자, 예. 자,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 페이스북에 올려드리는 유튜브 긴급 시황 정리 공개 방송도 뭐 어느 정도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몇 번에 걸쳐서 이 트럼프 관세 전쟁부터 시작되는 이 복잡한 시황을 좀 풀어드리고 도움이 됐으면 했는데, 뭐 반응은 별로 없어도 그래도 혹시 지나가시다가 읽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도움이 좀 됐으면 합니다. 이제 뭐 다 끝나서 이제 슬슬 뭐 조용히 또 뭐 우리끼리 먹고 사는 국리나 하고 종목 갖고 지지고 먹고 또 그러고 살아야지요. 이 트럼프 전체에 뭐 다들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이 트럼프가 난리를 쳤던 이 사건 전체의 스타트는 뭐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취임하고부터 터졌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은 이제 회원님들하고 해갖고 트럼프 취임할 때 비트코인서 가상화폐부터 시작해서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다 팔아라, 이제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뭐 미국 차트는 어느 정도 그림은 다 만들었습니다. 그림은 다 만들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관세 전쟁이 시작됐던 게 우리 차트, 우리 지수로 보면 정확하게 이제 3월 28일,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요,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도 없는데 순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아주 쉽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3월 28일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 왔던 우리 시장의 그림들을 그 유튜브 여러분들 올려드리는 그 화면의 그림판으로 설명드리면, 맨 처음에 올린 게 이겁니다. 이게 3월 30일이거든요. 3월 30일 날, 여기 보시면 3월 30일 날 만든 걸로 돼 있는데 막 폭락하기 시작입니다. 뭐 저는 쓰나미가 온다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 앞에 보시면 쓰나미가 온다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눈앞에 오니까 겁나기는 한다. 왜? 워낙에 크거든요. 폭락이 뭐 장난이래이지요. 장난같이 폭락할 게 아니고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게 뭐 멀쩡하니 괜찮아요 그러면 그것도 미친놈이죠. 그래서 이 폭락을 견디고 3월 30일 날 저걸 시작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우리 시장에 이제 고난이 시작됐거든요. 3월 30일.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나온 게 이겁니다. 중꺾추를 견디고 갈 거냐. 세 개가 다 겹쳐서 터지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를 예상하고 걱정 하나도 안 하고 당하면 된다 그랬는데 세 개가 겹치면 트럼프 관세 폭탄, 대통령 탄핵에다가 글로벌적으로 미국에 대한 관세 보복. 그래서 예전부터 이 시황을 말씀드릴 때 2월 하나, 3월 하나, 4월에 쾅쾅 뒤지고 그러고 또 계속 살아간다. 이건 그대로인데 이게 좀 커지냐가 걱정이다가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그 시황에서 이 타이틀 제목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러고 이제 제대로 쾅쾅 죽으면서 4월 4일 5일 날에 제가 그 방송용으로 올린 게 그겁니다. 뭐 좀 촌스럽지만 정확한 표현이죠. 4일에 죽으나 5일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합니다. 중국식으로 하면, 한국식으로 하면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죽고 난 뒤에 이 위에 이쪽으로 가보십시다. 요렇게 해서 그 지내왔고, 요게 4월 4일입니다. 4월 4일. 그러고서 이제 4월 요 5일날 해갖고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 출발하면서 제가 이걸 꺼내서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유예가 온다. 관세 유예가 오고
치킨 게임에 바로 관세 유예로 스톱을 걸어서 뭔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끝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그런 시황을 말씀을 드리고, 이거 뭐 우리 회원용입니다만은,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한 게 과연 이 사진이 시작이냐 끝이냐, 관세전쟁의 시작일까요 끝일까요? 사진은 제가 일출 사진을 갖다가 써먹었습니다만, 제가 설명드리기를 끝입니다 그랬습니다. 예. 이게 해 뜨는 거지만 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러고는 다 끝났어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온 게 관세폭탄 부메랑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125%짜리가 하나 남았잖아요. 요거는 싸워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보시고 온 거를 다시 한번 되돌려서 기억을 삼아 보시면은, 큰 게 오는구나. 뭐 그거는 애시당초 제가 그 온다를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요거 4월 23일 겁니다. 쓰나미가 온다, 관세폭탄 공매도, 요걸로 시작했거든요. 요걸로 시작해서 쫄리면 뒤지시던가, 좀 세긴 센데 견뎌간다 나는. 그러고 관세폭탄이 좀 심할 것 같은데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지, 한식해 주거나 청명해 주거나 버티고 개겨서 간다. 그러고 관세 유예가 나온다. 유예 나오고 버티면 끝난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끝났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뭐 간단하죠 쭉 흐름 보면은. 근데 이 관세전쟁의 전체에는요, 딱 하나 과거 트럼프 일기 때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유튜브 제목에 달려있는 그림으로 다 상징하지요. 바로 요거였습니다. 요거. 트럼프가 중국을 못 이기는 이유. 중국을 때려잡으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못 잡았잖아요. 뭐 폼을 잡고 make America great again, 뭐 복잡하게 영어로 쓰고 개폼을 잡았는데, 아메리카를 그레이트 어게인을 한다고 모자를 쓰고 개폼을 잡았는데, 뭐 이건 만든 겁니다만은 메이드 인 코리아잖아요. 죄송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모자. 그러니까 상식 기본으로 깔려있는 게 중국인데 그 중국이 너무 컸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겨요? 물론 장기적으로 크게 전세계적으로 해갖고 중국하고 붙으면 미국이 100% 이깁니다. 근데 당장 미국 애들이 월마트 가서 뭐 하나 사먹고 뭐 물건 하나 살라고 그래도 서로 관세전쟁에 10,000원짜리가 20,000원이 됐어요. 공산당 시끄러 싸생띠 뭐 이럽니다. 조용하지, 말 못하지. 미국은 데모나지, 탄핵하자고 덤비지. 못 이겨요, 당장 짧은 기간에는. 그러니까 이 싸움의 시간 싸움으로는 중국이 무조건 이깁니다. 국력, 모든 걸 총력 동원하면 미국이 이기겠지만, 그러니까 이번 관세전쟁에서 총 정리를 해보면 중국이,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컸다고. 7년 전 트럼프 일기 때하고는 달라요. 미국이 진짜 죽을 각오로 밟으면은 이길 수는 있지만 그냥은 중국을 절대 못 이깁니다. 그거 하나 분명해졌잖아요. 또 트럼프의 관세폭탄은 완전히 뻥튀기, 겁주기, 윽박질러갖고 얻어내는 그런 사기꾼 전략이지 진심은 아니었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나중에 끝나보면 아시지만 우리나라도 보편관세 10%, 상호관세 10%, 12% 뭐 이 정도 해갖고 대충 끝, 이 정도로 다 끝날 겁니다. 또
제가 우기고 온 중꺾추.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추세. 4월부터 전 세계가 다 깨졌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안 빠진 나라 1등은 우리 거래소입니다. 희한하죠? 지구상에서. 제일 어려워야 되는데 지구상에서 양봉난 월봉 양봉은 우리 거래소 코스닥 지수밖에 양봉난 나라가 없어요. 웃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너무 눌려서 오랫동안 2, 3년을 왔으니까 살아날 마인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겪어가지고 정상적 평온한 주가, 실적, 금리, 경제, 환율 쭉 연동되는 주식시장으로 이제는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중국이 125%를 때렸잖아요. 미국이 145, 중국이 125. 제가 금요일날 방송에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도 금요일날 방송 끝나고 우리 금요일 저녁 먹을 때 중국 놈들도 한 105%는 반격을 해서 나올 거다. 그거를 주말 동안에 트럼프가 뭐라고 하는가 보면은 이제 모든 게 끝난다. 그런데 진짜로 저녁 먹을 때 125%를 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세게 냈어요. 제일 웃기는 거는 이 125%를 마지막으로 앞으로 미국이 얼마나 더 때리던 말던 이제 추가 대응은 없다. 아, 우리 할 거 다 했다. 그래 버렸습니다. 미국이 때릴 데가 없어요. 125 때리고 안 한다 그러니까. 지들은 145를 때렸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145나 125는 서로의 상징이고 꼴통 고집 비운 거지. 이건 어디 뭐 실익이 없잖아요. 어제까지 10,000원씩 주고 사고 팔던 거를 우리 갑자기 20,000원씩 주고 사고 팔자 그러면 안 사고 안 파는 거지. 그걸 사서 해먹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수입할 사람도 없고 수출할 사람도 없고 사먹을 사람도 없고 지들끼리 물속에 들어가서 꼼지락꼼지락 협상하면서 트럼프는 하염없이 시진핑이 전화해 주기를 기다리는 걸로 끝. 중국은 맥관시 내까래도 저 새끼 지가 지치면 알아서 대가리 숙이고 올 거야. 중국은 제 속된 표현으로 쌩까기 모른 척. 지금 그러고 둘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붙으면 그때 가서 생각하고 그래 봐야 그건 둘이 싸움이지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니까 그냥 다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진짜 우리가 풀어야 될 거는 이번 관세 전쟁으로 는 환율. 이거 설명은 길은데요. 이거는 저 유튜브로 설명드리려면 너무 길고 제 블로그 네이버에 그 블로그 우보당 블로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네이버에 그 블로그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무슨 뭐 저거 하라고 광고하고 뭐 해서 무슨 회원 모집할 것도 아니고 뭐 이까짓 거 뭐 내가 무슨 자랑한다도 아니고 여기에다가 올려놓고 있으니까 여기에 내용을 와서 읽어보시면 차분차분 읽어보시면 되고 유튜브에 뭐 공개방송에 떠들고 자랑할 거 있습니까? 핵심만 찍고 이런 얘기들은 우리 회원끼리 하면 되니까 어쨌든 환율이 가장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미중 전쟁을 하면요 거기에 중국은 관세가 비싸기 때문에 위안화를 끌어내려 가지고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끌어내리면 우리 환율이 같이 끌려내려가 다쳐요. 원약세. 미국은 달러 계속해서 강하게 버티고서 쌈질하면서 국채가 흔들리고 난리 나니까는 거기에 따라서 일본한테 야 니들이 좀 우리 국채 좀 어떻게 해라. 일본 니들이 앵광색 알아 그러니까 일본이 강해지니까 우리가 또 약해져요. 이 환율이 쥐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 요번 미중 관세로 환율이 어디까지 갔다 왔냐면은 금융위기 때까지 갔다 왔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 갈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해결되잖아요. 뭐 깊게 설명드리긴 그렇고. 또
더 좋은 거. 자동차 철강은 25% 트럼프가 따로 매겨갖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상호관세를 해가지고서 중국 물건, 베트남 물건 아주 34%, 46% 때려버렸잖아요. 애플 아이폰이 중국에서 들어오면 얼마나 급하면 뭐 몇백만 대를 갖다가 신제품을 해서 비행기에다 실어갖고 관세 전날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날라왔대잖아요. 세금 먹을까봐. 그 난리인데 이거 중국 애들 잔대가리 기가 막힙니다. 그럼 반도체를 생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동그란 원판 웨이퍼라고 그러죠. 그걸 해서 그 조그만 거 사각형 금장으로 된 거 톡톡톡톡 찍어갖고 그거를 몇 개씩 싸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설계를 해서 더 잘 만들고 뭐 복잡하잖아요. 그럼 반도체를 원산지를 어디로 잡을 거냐? 이 원판을 만든 걸 잡을 거냐? 반도체를 진짜 우리 삼성의 하이닉스에서 HBM3 하이닉스 니네가 만들었지? 그럼 그거 관세 국산이니까 한국제 관세로 매길 거냐? 그거 원판은 중국에서 만들었어. 그러면은 중국 원판 갖다가 썼네? 그러면 중국제로 할 거냐? 이 매기는 자리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거를 중국이 자기네 이렇게 웨이퍼를 근거로 이거 내용은 나중에 읽어보시고 관세를 때리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웨이퍼 만드는 인텔, 마이크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 이 둥그런 원판만 만들던 것들이 전부 미국제가 돼버리니까 중국에 수출할 때 세금 왕창 때리잖아요. 중국은 그거 갖다가 가공해갖고 미국에 수출하니까 세금 낼 일 없지. 중국제가 아니거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주 쉽게 그냥 우리 한국 대만이나 한국 퀄컴 이런 애들은 그걸 갖다가 가공을 해서 반도체를 직접 시켜서 회로를 새겨갖고 만들어서 그거를 반도체를 고성능으로 만들잖아요. 이 웨이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에서 비켜나가지요. 그거 원산지를 어딜 걸 쓰냐? 한국 걸 쓰면 한국 세금 맞는 거고 중국 걸 쓰면 중국에다 수출하면 세금 하나도 안 먹는 거고 미국에다 수출할 때는 중국 웨이퍼 안 쓰고 미국 웨이퍼에다가 가공해갖고 도로 수출하면은 미국제를 미국에다 수출했는데 뭐 세금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차구나 하니까는 결국은 트럼프가 주말에 반도체,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애들 반도체 장비까지 요런 애들은 상호관세에서 빼자 요렇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럼 다 끝났지요. 이제 더 볼 것도 없지 뭐. 예. 결국은 막무가내로 힘자랑하다가 트럼프가 거지되고 끝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전화로 지들끼리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자존심 싸움에 누가 먼저 전화하냐 그러고 지들끼리 뭐 하고 난리를 나겠지요. 그거 빼놓고는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떨 거냐? 우리는 요거는 이제 유튜브로 하기는 좀 어려운데 나중에 방송으로 회원 방송에서나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쉽게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총질을 다 했는데 하나도 제대로 맞아갖고 사망한 애가 하나도 없어요. 멋쩍고로. 더군다나 거꾸로 중국한테 되게 터져갖고 눈탱이 밤탱이 됐지. 멕시코 카나다 삐져버렸지. 유럽 EU 트럼프의 반기 들고 중국하고 놀자고 갑자기 확 돌변해버렸지. 협조를 해야 되는데 테슬라 전기차 유럽에서 아니죠 중국 전기차 푼대잖아요. 트럼프가 아무것도 건진 거 없이 이 난리를 지나고 갔습니다. 그러면 뭐래도 하나 성적표를 내야 되는데 낼 수 있는 게 뭐가 남았어요? 중국 안 돼. 유럽 안 돼. 미국 카나다 안 돼. 멕시코 안 돼. 남은 거 뭐 있어요? 일본, 우리나라, 대만. 경제 강국이면서도 방위, 군사 방위에 엮인 요 세 나라.
제일 만만하죠. 요거를 쫙 골라다가 앞에다가 앉혀놓고 니네 몇 프로, 방입이 얼마, 토탈 해서 얼마, 사인 쫙 그 뭐 희한하게 사인하잖아요. 그래갖고 딱 해서 아우 나 잘했지요. 이걸 해야 되는 게 유일하게 남았습니다. 이제. 근데 그것도 웃기는 게, 그것도 재미나진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관세전쟁으로 끝났으니까 안도렐리오죠. 환율이 아주 원강세 1,400원대 내려오니까 너무 좋고 외국인들이 아우 2주 11일 동안에 10조 팔았어요. 이젠 더로 사. 삼전릭스가 강하게 반격하기 시작해요. 괜히 앞에 길 닦아놨는데 지난주처럼 2차전지 에코나 무슨 이런 날탱이들이 앞에서 쪼르륵 길 닦아놨는데 지나가면 또 거지 되는 거고, 2차전지 말고 반도체. 그리고 1분기 넘어가는 기업 실적평가 이런 걸 다 더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야 돼요. 근데 미국의 관세하고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돼.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을 불러다가 크크크 해야 돼. 그런데 마침 우리는 대선으로 가면서 트럼프가 불러다가 앉혀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대만이면 하다못해 TMCC를 불러서 뭐 지어박든지 하고, 일본은 일본 수상이 하이! 그러고 쫓아갈 거니까 불러다 앉혀놓고 협상하면 되는데, 한국은 불러다가 앉혀놓을 사람이 없어요. 왜? 대선 들어갔잖아. 이걸 하자면 정치적인 얘기가 되니까 넘어가시고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금 미국하고 협상해야 돼. 한덕수 총리가 저기랑 트럼프랑 전화통화했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밥그릇을 왜 네가 전화통화하냐? 2달 뒤에 우리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가 하는데 그러고 지랄들 떨었잖아요. 거꾸로 얘기해서 지금 한덕수 이쪽이 안 하면 우리가 다음에 정권을 가니까 우리 쪽에서 얘기를 할게. 그러고 미국하고 하겠습니까? 안 하지. 선거 전까지 투표 날까지는 안 하지. 그러니까 미국하고 대선 투표 날까지는 앉아서 무역 협상 할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 이게 더 웃기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안 맞고 피해 간단 말이에요. 주식만 보고 생각하자고. 정치는 내깔에 두고 누가 어떻게 되든 뭐 어떤 놈이 그러든 넘어가고, 정치는 내깔에 두고 주식만 놓고 보면 우리는 불러다가 뭐 할 사람이 없잖아. 한덕수 총리가 가요? 못 가지. 안 가지. 그렇다고 민주당이 가? 말도 안 되지. 정부 대표가 아닌데. 정부에서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야, 무역협상 대표부 꾸려갖고 미국으로 와서 협상해. 아, 우리 아무도 없는데요. 한 달 있다가 대통령 정해지고 정부 출범하면 그때 가면 안 돼요? 우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빠졌지. 그러면서 미국, 일본 하는 거 보고 싹 눈치 보고 가면 되지. 트럼프가 방위비를 무슨 몇 조 원을 내고 뭐 관세를 몇 프로를 하고 통합적으로 해서 통괄적으로 바스켓에 묶어서 한국하고 협상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도장을 사인을 언제 해? 할 사람이 우리 쪽에 없는데. 그잖아요. 그러면 답은 나왔잖아요. 일본, 대만이 미국에서 휘둘려서 어떻게 끝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대선 후에 새로 정권이 출범해서 어느 정도 진영을 짜서 그래서 미국에 가면 그게 정확히 한 달은 걸릴 거고, 그러면 그럭저럭 90일이 걸립니다. 그 90일이 걸리면 뭐가 돼요? 트럼프가 관세 유예한 게 90일이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덩어리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 하나하나 전화해서 해야 되고, 일본, 미국은 미리 했고 우리는 바스킷으로 방위비랑 같이 엮어서 이러고 트럼프한테 가야 되니까 또 밀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자력갱생으로 먹고 살게 하면 됩니다. 그 자세한 앞으로의 흐름, 또 전망, 주도군 이런 거는 차차 종목을 잘 골라서 뭐 방송에서 저 유튜브 이런 데서 뭐 그런 거 얘기하기는 그러니까는 요 시황 전체 흐름이 이렇게 갔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요 개념만 크게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뭐 하나 남은 거는 여기서 완전히 트럼프가 또라이가 되는 경우, 중국하고
그게 하나 남았거든요. 근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더 나가는 거는 진짜 국채를 흔들고 그 다음에 뭐 미국채를 흔들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인권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뭐 진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관세 전쟁이 아니고 그냥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가지를 못해요. 더 나가면 그건 전 세계가 다 죽는 거라 뭐 그때는 시황할 필요도 없어요. 쭈그리고 앉아서 죽었다 복창하고 전쟁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게 안 일어난다면 저것들은 물속에서 떠들을 거고 남은 거는 뻔한데 우리는 협상 대상에서 지금 뒤로 밀려 있지. 그럼 뭐 다 끝났지. 얘기 다 끝났고 뭐 편하잖아요. 이제 가볼까? 그렇게 되면 다시 되돌아서 제가 강조한 중꺾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추세. 전 세계에서 1등 했잖아요. 주가지수가. 10조 원 외국인 매도 맞고도 하락폭이 제일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외국인 열흘 동안 1조 원 코스닥에서 두드려 맞고 양봉나고 버틴 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뭐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한식해주거나 청명해주거나 겹쳐서 다 주고받잖아요. 뭐 더 죽을 게 뭐 있어. 슬슬 가지.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서 여러분들이 전체 개념을 잡으시면 내 포트 투자 운영하는데 조금 참고를 앞으로는 이렇겠구나 하는 걸 참고를 하셔갖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저 공개방송 유튜브를 했습니다. 아유 어려운 장이라 제가 일주일에 가능하면 계속 지금 해와가지고 지금 몇 주째 했습니다. 이제 큰 건 다 넘어갔으니까 뭐 가끔 지나가다 저 페이스북에 유튜브 올라와 있거나 제 유튜브에 와서 공개가 있으면 한 번씩 보시고 없으면 그럼 별 탈 없구나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도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